17년간 장기 집권을 했던 동독의 호네커, 그러니까 경제난과 사회 불안으로 사임을 하고 후임에 크렌저라는 그 분이 동독 당서기가 되었습니다. 그 당서기가 되고 나서 그 크렌저가 그 호네커가 할 때 벌써 뭐 경제가 너무 엉망이 되고, 그리고 막 데모가, 침묵 데모가 일어나는 거예요. 침묵 데모. 교회를 중심으로. 그때 교회를 갖다 살려줬어요. 살려줬는데, 일어나니까, 침묵 데모가 일어나니까,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사임을 하고 후임이 크렌저한테 물려줬는데, 크렌저가 당서기가 되고 나서 그 재정 담당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경제 상황이 어떠냐? 동독 경제 사정이 어떻게 하니까는 공식적으로 발표할까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게 망했습니다. 망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특히 라이프치히 교회인데, 라이프치히의 동독의 민주화의 진원지입니다. 어쩌면은. 역사는 우연한 사건에서 일어납니다. 국무위원이 가결한 그 개혁 정책을 공보관을 시켜서 1989년 11월 9일 7시 58분에 외국 기자들 모인 그 기자룸에 가서 뉴스 브리핑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개혁안이 있는데 여행 자유화도 할 거고 뭐도 할 거고 뭐도 경제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쭉 설명을 하는데, 이탈리아 기자가 ANA가 기자죠. 기자가 그럼 여행 자유는 언제부터 실시할 건데요? 이래 됐어요. 물었어요. 그 공보원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지금 바로 as far as I know, 내가 아는 한 immediately without delay 바로 합니다. 이래 됐어요. 이 말은 없었던 거예요. 이 말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공보관 뉴스 브리핑이 서독TV에 방영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서독TV는 동독 사람들도 서독TV를 많이 봤어요. 동독은 볼 게 없잖아요. 뭐 오락 프로그램도 없고. 서독TV를 봤는데 여행 자유화는 동독 국민이 염원이었습니다. 여행 자유화만 되면 어디 가서 직업도 하고 좀 하기도 하겠는데 뭐 자유화가 뭐 여행의 염원이었어요. 그런데 공보관이 좀 과장되게 발표를 했어요. 여행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근데 지금은 아닌데, 좀 이따가 추후로 언제 여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지금은 아닙니다. 아닌데, 바로 지금이라 그랬어요. 이 공보관이 그때 이야기를 할 때, 얘기들 국무회의 안 들어갔는 놈이라고 하더라고, 일마가. 공보관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는데, 메모를 적어준 거예요. 크렌저 수상이. 메모를 이렇게 발표를 해라. 자유여행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400만이나 이주를 왔지. 기자가, 그래, 언제부터 그 자유를 할 거냐, 하니까네. 그럼 뭐, 적어온 게 지가 적어온 게 그뿐이 없거든. 그래서 뭐, 보는 체 하고 있다가, 당장에 해. 당장에 이 말이에요. Right now. 바로 지금부터다. 이 말을 이건 거짓말인데, 아니, 그러면 뭐 사람이 물밀듯이 오고 말이야. 데모도 진압을 못할 거고 무력을 사용 못할 형편인데다가 몰리게는 말이야. 그래도 뭐, 이거는 뭐 오보다고 할 수는 있지. 근데 광요와 이야기한 걸 오보다하기도 못하지만은 동력 청년들은 환호를 지르며 물밀듯이 베를린 장벽 브란덴부르크 성문은 6개 있습니다. 6개로 막 달려나간 거예요. 그게 문이 안 열린 거라, 아직. 그 성문이 지시를 받았으면 열릴 건데, 지시를 안 받아. 성문은 그대로 닫혀 있는데, 문을 안 열어, 그 한께는. 뭐 지시를 못 받아. 넌 뭐 텔레비도 안 보나, 이래. 그 텔레비전에 막 문을 그냥 바로 문을 열어라, 이래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원인을 따져보면은 이미 경제가 망해붙고 어떻게 데모도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고 그냥 형식적인 뭐 비밀 경찰과 경찰로서 통제를 하고 있었는데 오보다고 할 형편이 안 된 거예요. 이미 대단한 축제 분위기를 막을 수 없어 당서기와 정치국은 사후 승인을 할 수밖에 없었어. 막 그때 하락했다고 이야기를.
그 일반 영웅이 됐죠. 하루에 37만 5천 명이 동독 청년들이 서독으로 넘어옵니다. 그 브라데부르 그 검문소를 통해서. 넣으니까 말이야. 그래 와서 제일 먹고 싶은 게 뭐야? 바나나였대요. 근데 사실 바나나가 제일 값이 헐한 과일입니다. 수시로 뭐 배만 고보면 까먹고 하니까 우리도 지금 제일 흐른 과일 바나나 아닙니까? 지금도 제일 흐른 과일이 바나나지 우리나라도. 북한 사람들이 제일 먹고 싶은 게 바나나일 겁니다. 우리는 옛날 우리 때만 해도 바나나 하나 하려고 병원에 갈 때나 바나나 사가지고 가고 말이야. 그것도 뭐 쪼개가지고 조금 한 쪼가리 얻어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바나나 먹도 안 하고 그래서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뭐 통일이 이루어진 과정은 뭐 그 뒤에 여러 가지 법도 바꿔야 되고 해갖고 긴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통일을 하게 된 거는 분위기는 충분히 되어 있었고 여기에는 뭐 언급을 하진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거는 그 1989년 소련이 붕괴입니다. 소련이 독일에 대해서 손을 놔은 겁니다. 동독에 대해서. 동독에 대해서 더 이상 할 수, 뭐 그럼 소련이 붕괴를 했느냐. 소련의 붕괴는 고르바초프 뭐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가게 뭐 개혁과 개방. 결국 그 냉전 체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게 한다는 그 고르바초프가 이야기한 그 페레스트로이카 개혁과 그리고 글라스노스트 그 개방이 주요한 겁니다. 그 당시에 소련을 보면은 소련이 정말 좋은 땅을 갖고 있습니다. 그 흑토지대라고 그러는 흑토지대라는 그 소련에 뭐 참 그것만 생산되는 것만 해도 전 유럽을 다 먹이 살리고도 남을 만큼 식량을 생산되는데 식량이 부족한 겁니다. 소련이 식량이 부족한 걸 아는데 엠바고로 치는 겁니다. 미국에서 엠바고로 쳤어요. 굶어 죽게 된 거예요. 식량은 없으면 굶어 죽는 겁니다. 이거는 뭐 도발할 것도 없이 굶어 죽는 거거든요. 그래 고르바초프가 얼마 말로 하면 싹싹 비는 겁니다. 1989년에 싹싹 빌어요. 이렇게 너 다 들어줄게. 다 들어줄게. 식량 좀 더. 회담을 합니다. 회담을 내용이 뭐냐 했더니 그 당시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하고 있을 때라. 한참 전쟁을 하고 있을 때인데 89년대 철수해라. 그 아프간 침략 때문에 올림픽이 2번 연기됐습니다. 러시아가 그 자기 밑에 있던 그 독립국들 있잖아요. 그때 위성국가로 있었던 동독이라든가 폴란드, 뭐 체코슬로바키아, 뭐 그 발트 3국 그 3국에 있는 나라들 또 이쪽에 몰도바, 우즈베키스탄 손대지 마라 합니다. 그 나라들이 뭘 하든지 손대지 마라. 그래 전부 독립선언을 합니다. 1991년에. 그 이유가 어딨냐? 1989년 서독이 통일을 할 수 있었던 근거도 소련이 간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소련이 간섭을? 지금 굶어 죽게 돼가지고 소련 미국한테 손을 벌려야 되는데 미국한테 손을 벌려야 되는데 그거 손을 왜 대느냐? 그래 너 마음대로 가라. 절대 무력을 사용하지 못해야 된다 하는 게 레간이 이야기한 겁니다. 무력을 사용하면 안 된다. 어느 나라가 독립을 의하든지 간에 너 무력을 파견할 절대 안 해. 그래서 우리 안 하겠다. 그래서 식량 다오. 그래서 식량을 받습니다. 이 협정이 유명한 협정입니다. 그 협정에 가서 그래가지고 손을 안 대니까 러시아가 이렇게 하는 것도 옛날에는요. 데모를 못 막을 행패이 되면은 누가 반드시 러시아 군인을 파견을 합니다. 파견을 뭐 못하고 하고 하게 다 뭐 아까 적은 나라들 있었잖아요. 아르제르바이잔에 있던 이런 뭐 조지아라는 장국 여기 중앙아시아에 있는 뭐 탄자 항열의 나라들 발트 3국의 나라들 전부 다 막 독일부터 더듬어 그 적은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이런 조그마한 나라들이 막 독립선언을 하고 안 그러는 그런데 그 뭐 일개 사단마 가면 뭐 완전히 진압하지만 하나도 군대 파견 못 합니다. 그래가지고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이 여기서 내가 언급을 하진 않았는데 뭐 안에 내부도 벌써 썩을 대로 썩었지만 동독이 통일을 이루게 됐는데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도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 참 어떤 그런
원인이야 충분히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있지만 그런 폭발을 하는 조그마한 역사적 간지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뭐 지금 이번 계기로 나는 문재인 정권이 뭐 종전협정까지는 맺을 수 있을지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막 가능하면 어떻게 하든지 북한하고 뭐 협약을 미국과 끌어내 가지고 협약을 한번 해보자고 우리 의지도 있고, 북한도 보면은 내가 전체를 전국을 할 때 막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일 끄덕끄덕한 게 우리 형님이 좀 형님이 참 좋을 때 도와줄 때는 좋았어요. 근데 이게 자꾸 이제 미국하고 일본하고 말은 안 해도 좀 불편하거든요. 이제는 계속 미국의 손아귀에 있을 때는 되는데, 지금 우리가 미국의 손아귀에 그냥 마음대로 놀아나기엔 너무 큰 나라입니다. 이렇게 되어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